요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집약체가 데일리빌드라는 제품이었는데 회사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아침에 여기로 오려고 한 11시쯤 그 데일리빌드를 먹고 나왔는데 여기 입구에서 선물로 그거 비싼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또 줘서 이게 연속으로 확 먹어. 이제 성격이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이 간직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 간을 저기 놨다가 그런데 약간 꼬박꼬박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너무 감이 깨서 타네 이거. 우리는 학교를 다녔든 안 다녔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동안 비타민, 미네랄, 영양에 관한 얘기를 너무 과장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외시가 되면서 그저 비타민, 제 아내도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 C가 왜 아니고 표현 없어?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 비타민 C라는 걸 먹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먹지도 못했을 시기고 그 조금만 더 가면 음식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시간이 더 오래 전에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신석기 시대 조상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앞에 있는 풀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루에 일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그 일도 자기 먹을 거 찾아서 먹는 그게 일의 다였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었거든요. 이 인간이 언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고된 일정을 살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농사라는 걸 알죠. 농사. 농사는 지금은 산업 중에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옛날에는 자기 먹을 것만 편안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요즘 얘기하는 우리 기준으로 벼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사를 지면서 농사를 자기 먹을 것만 지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는 것보다 넘어지게 됐고 그거를 서로 교육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쟁의 시초가 약탈이에요. 약탈. 인류는 지금까지 싸움박질 안 하고 살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바로 자기 평화만 지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또는 그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먹으면 되는. 그런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이면서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도 물론 얘기했지만 제가 안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안녕이 평화라는 뜻이고요. 안녕, 피스라는 말이에요. 안녕. 그러니까 평화, 안녕하기 위해서 과거의 고통이라든가 부질없는 것들하고 안녕했으면 좋겠다. 이 안녕은 바이바이 할 때 안녕이에요. 바이바이 할 때 안녕이거든. 그래서 안녕하기 위해서 안녕해야 될 것들을 찾는데 오늘 강의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봄이 되면 냉이, 쑥 이런 거 막 선물로 갖다 줘요. 저는 얼마 전에 돌미나리를 어떤 분이 강의로 대신 주신 건 아니에요. 갔는데 돌미나리를 싸서 주셨는 거야. 그걸 나는 사실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고 쇼핑백에 들어있어 미나리라고 듣긴 했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집에 갖다 줬더니 제 아내가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걸 얻어왔냐고.
이게 제 아내가 연식이 좀 있으니까 그게 귀한 줄 알았지. 만약에 젊은 친구들한테 갖다 줬으면 그게 어디서 우리 저 태진아 씨 말 같다가 초청을 봐서 노래를 하고 났더니 뭐 조선시대 이 저 화병이라고 그러면서 선물을 이거는 개런티 대신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도 넘는 거라고 가져가서 나중에 그런 줄 알고 집에 있다가 뭐가 생각나서 인사동에 갖다 줬더니 요강값도 안 나가는 걸 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지방 강의를 가면 저희 그 미팅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감자도 싸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차도 안 가져가는데 백팩 하나 있는데 이런 걸 주면 남자들은 야 이거 그거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갈수 그래서 무조건 백팩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집에 갖다 주면 엄청 좋아요 제 아내가. 근데 그걸 제가 먹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저기 우리가 이 돌봄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를 다 돈 주고 사서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양소에 관한 부분은 자연 음식에서 대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보는 왜 비타민 C가 안 나와요? 그러던 우리 와이프가 어디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느 날. 그랬더니 누가 선물로 비타민 C를 한 박스를 보냈는데 고려은단에서 만든 거라는 거야. 여러분 고려은단에다 올리던 비타민 C를 한 박스를 받은 우리 와이프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설명한 제품의 고지베리라는 게 있어요. 고지베리가 그 히말라야 충톡에 자라는 그 식물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안에는 다른 거는 이제 이따 얘기하고 그 우리 오렌지나 귤에 들어있는 바이타민 C가 단위 같은 용량보다 500배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좋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는 녹색 또는 푸르둥둥한 색상, 그린 계열 또는 주황 노란 계열. 여러분 주황 노란 계열 음식 그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주 뭐 있어요? 파프리카. 우리 보통 파프리카라고 얘기하는 피망, 피망은 주로 그린색을 얘기하는 거지만 다 같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비타민 B 계열도 있지만 비타민 C 계열들이 엄청 많아요. 비타민 B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비타민 B가 아니에요. 바이타머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B 또는 비타민 C의 역할을 하는 다른 영양소들을 바이타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가 꼭 오렌지 또는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리브퓨어에 비타민 C가 없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게 비타민 C인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생화학에 관련된 영양 연구 또는 그걸로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지 25년째가 되고 말기 암 환자만 약 1,600명을 식이요법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회사의 제품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음식으로 대도 이 중에 혹시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저하고 좀 가까운 분들이죠.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1928년에 이미 100년 돼가거든요. 4년 있으면 독일의 맥스 거슨이라는 의사가 자기가 내과 의사예요. 왜 내과 의사인데 자기가 주로 그 관리를 했던 환자들 중에 췌장암, 담낭암 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험한 암 같으죠.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치료가 제일 안 되는 암 중에 넘버 1, 넘버 2가 췌장암, 담관, 담낭, 담즙에 관련된 암들이에요. 이 두 개의 암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에 제일 중요한 성분이 필요하죠. 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 들어보셨죠? 네.
이 엔자임이라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간은 담즙이라고 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안 되는, 담낭이 없거나 또는 담낭이 없다고 담즙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담즙을 모아둘 공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담낭이 없는 사람은 고지방 음식을 갑자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담즙이 나올 정도의 속도에 맞는 지방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췌장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밥을 먹고 나면 꼭 까부러진다고 그러죠. 아주 졸려 죽겠는 사람은 췌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큰 거지. 그게 당뇨가 됐든 아니면 췌장염이 됐든. 그걸 아시면 돼. 근데 우리는 밥 먹고 졸려면 그냥 자면 되니까. 또는 우리가 춘곤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있어요. 봄이 되면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한 달 이상 밥만 먹으면 어우 그렇게 왜 잠이 오지? 그런 사람은 췌장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양을 저기 할 때 췌장과 이제 담낭, 감면은 간에 이제 의해서는 나머지 단백질 같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는데 단백질 같은 건 어디서 도대체 처리하냐. 얘가 분해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얘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하냐면 위에서부터,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여러분 고기 먹으면 소화가 위에서 얘를 완전히 분해해서 냉겨야 흡수가 되잖아요. 분해가 안 되는 상태로 내려가면 어차피 흡수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똥으로 나가기 위해서 쫙 대장으로 가요. 대장으로 단백질 찌꺼기가 가면 이제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대장은 단백질,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 찌꺼기 같은 게 흡수가 안 되고 가면 거기서 대장에서 이런 아미노산만 너무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게 우리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85%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몸에 좋은 유익균이어야 되고 15% 정도만이 그런 부패균이라든가 이런 대장균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우리 위에서 내려가는 영양소, 얘네들 먹이사슬도 포도당 같은 거, 탄수화물 같은 거에 포도당 같은 게 85%,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미노산 같은 게 15% 정도만 내려가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된 단백질이 이거 대량으로 내려가면 얘 퍼센티지가 높으니 얘가 그냥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증식을 하게 되면 얘도 먹었으니까 쌓아야 되잖아요. 그걸 똥이라고 우리는 한 거지만 분비물이라고 보통 얘기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있는 부패균들이 아미노산을 먹으면 싸대는 분비물이 인돌,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듣기 마세요. 인돌 스카톨, 이름도 범상치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구를 뿜기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성분의 화학 이름이 인돌 스카톨 같은 거예요. 바람, 이게 쌓이면 바람 정부 물질이래요. 근데 방구가 맨날 이런 방구가 나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쩌다 환경이 바뀔 때, 그 환경이 어떨 때냐면 육류를 먹었는데 흡수가 잘 안 되고 여기 들어가서 얘네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방구를 많이 꼈는데 냄새, 방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얘네가, 그러면 얘네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거를 따르면 냄새만 나쁜 게 아니라 막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에. 그거를 이제 막아주거나 또는 줄여주는 거를 얘네들이 유산균이 포도당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저 올리고당, 포도당 일종의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유산을 분비물로 내가지고 이 유산이 이거를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네 증식은 많은데 먹이사슬이 얘네가 부족한 거예요. 섬유질이라든가 이런 얘네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면서 이 배설물에 의해서 자꾸 얘가 죽어져.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장의 염증이 심하게 되면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 장벽 속에, 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쉽게 곱창이라고 씁니다. 곱창이라고 쓰면 그 안에 가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이 있어요. 장 점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구멍이 뚫리면 그게 우리가 보통 밖에서 얘기하는 장이 새는 증후군. 장이 새는 게 아니에요. 이 곱창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아니라 장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점막이 있었는데 걔가 구멍이 뚫려. 걔가 구멍이 뚫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몸에서 쭉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게 있고 장에서 더 필요해서 재흡수를 해야 되는 좋은 영양소도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구멍이 뚫리면 혼돈이 와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독소도 흡수가 되고 새 들어오는 거죠. 장천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과 몸에 꼭 필요한 거니까 흡수해야 될 그 기능이 없어지면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막 독소가. 그럼 그게 흘러 들어오면 혈액을 오염시키고 그 혈액을 오염시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무너지다 못해 혼돈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몸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항체가 이제 우리말로 핵가닥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든가 내 몸을 지키는 애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병이 관절염 중에서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류머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이거는 지금 내 몸을 지켜야 될 내 방위군이 적을 잘못 알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관절염. 그 류머티스 관절염이면 아토피는 뭐예요? 류머티스 피부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먹었는데 무슨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기 피부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류머티스 피부염 중에 혼돈이 되는 게 류머티스 혈관염이에요. 류머티스 혈관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또는 여러분 여성이 많아요. 어디 부닥치지도 않는데 종아리 같은데 멍 같은 게 들어. 제일 먼저는 그 멍이 어디 드냐면 안경 끼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안경 컵등이 닿는 여기에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해서 어린애들은 금방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이 점점 공동을 해. 그거는 룸푸스라고 해요. 갑자기 배가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막 설사를 해대고 근데 설사가 그냥 설사는 괜찮은데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심지어는 이제 피똥을 싸나요.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게 이게 아까 그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많아요. 이건 또 남자가 여자보다 2배예요. 그 다음에 10대, 20대가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장을 1m씩 잘라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도 못 가요. 그게 크로니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병이 다 같은 증세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4월달, 5월달 간다면 또 꽃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너무 콧물 흘리고 죽겠어. 그거는 이유가 있죠. 근데 계절 없이 1년 내내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자기 몸의 항체가 자기를 공격해서. 참 재미난데 우리 여러분들은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음식 꼬박꼬박 드시고 먹지만 음식을 먹고 나면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그리고 영양소를 끄지보다 에너지를 만드느라고 우리 몸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마치 장작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남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 쓸모가 없는 활성화산소라고 대표적으로 이름이 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중화를 시키거나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을 자꾸 빼보내야 안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2가지 큰 과정이 들어갈 때 하나가 항산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몸에서 혈관 항산화제 하품을 할 때도 심지어는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을 심하게 해도 많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제가 지금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주장하는 운동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제 아내가 보통 워킹을 나는 1시간 이상 하지 마라. 걷는 거 1시간 이상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많이 걸어 나가요. 그러면 나는 30분만 가다가 돌아올 30분을 생각해서 30분 걷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칭해요. 아까처럼 막 스트레칭을 했으면 제 아내는 2배, 3배는 더 가. 그리고 나는 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는 나갈 때 아예 1시간을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30분을 갔다 올 거리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못 찾고 보통 4km, 5km 막 어떨 땐 7km씩 세상에 우리 집이 상도동인데 신촌이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 걸어가려면 1시간 반은 걸릴걸? 그러니까 이제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추면 갈 때는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갔다가 올 때 걸어온대요. 그걸.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럼 나보다 건강하냐? 평소에는 건강해 보여. 근데 내가 보면 지난번에도 계산포진 걸렸어. 여러분 리부피어 제품 먹는다고 뭐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파야 되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통증이에요. 여러분 통증이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프다는 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보다 이런 여러분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아파보신 분 있으세요? 어느 날은 이유도 없이 배도 아프고 지금 인류가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해도 3가지 통증을 해결을 못해. 원인도 몰라. 하나가 두통. 두통이 400가지가 있는데 약으로 나온 건 딱 6가지야. 6가지 계열의 약이 수천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394가지 두통의 원인을 몰라요. 그 다음에 복통.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가 새벽에 자다가 죽겠다는 거야. 떼굴떼굴 불러. 내가 보니까 저게 지금 자궁이 아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심장이 아픈지 보니까 등을 두들겨 보니 등을 두들겨 의사들이. 근데 봉투가 안 아파. 다행이야.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떻게 아파졌겠더니. 요새 저 전공이 들면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 간 거야. 응급실에서 한참 있어도 너무 딸리는 거야 혼자서. 걔 지금 처음에 사진 찍고 딱 했더니 4시 반에 갔는데 8시가 넘어서야 이거 방광염인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머리가 갑자기 열이 싹 나기 시작하면서 그랬구나. 방광염은 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요일 날 나오니까 그게 어제 일요일 날 새벽에 수요일 날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요. 제 집에 가서 이 회사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요즘 나오는 유산균은 옛날 유산균하고 틀리지만 회사마다 달라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유산균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해야 되는데 건강강좌를 하고 있네.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균 중에 질염, 방광염, 요도염 같은데 탁월하게 작용을 하는 유산균이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를 어저께 아침부터 저희 집에 있는 걸 꺼내서 두포 오늘 아침에 먹고 아침에 운동 나가서 안 아프다고 그럼 좀 쉬어라 그렇게 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는데 지금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질염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요도가 짧으니까 요도가 짧죠. 남자보다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하루에 예방용으로 드시고 하루에 한 포, 2포만 먹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10년 전에 이 회사를 수백 군데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 회사에서만 해. 이 회사 사업까지 해. 누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오늘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움직이는 이 슈퍼프루츠를
우리나라 기능의학회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기능의학회에 많은 의사들이 요 주스를 저한테 맡다가 자기네들도 공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주로 알약이라든가 또는 캡슐로 된 걸 만들어요. 이렇게 액상으로 된 걸 만들지 않아. 자, 오늘 제가 전 세계 어디도 이런 회사가 없다 그 얘기 중에 사실은 요것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자연 건강식품이에요.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에 구별되어 있지 않고 데일리빌드라든가 이 주스들은 건강식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전혀 다르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뭐 의학적인 시설을 만들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식품은 개소주가 나와. 꼭 건강식품 얘기할 때 개소주, 뭐 용복탕 이런 비위생적이고 그 나라에 그게 30년 전에 이런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려고 절대적으로 물론 비위생적으로 하는 건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비위생적이지 본질을 흐리시면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아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신이 주신 자연의 것들을 먹으면서 그 안에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것들을 균형 있게 고루고루 넣어준 그걸 자연식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자연식품 속에서 아 인간한테 이런 게 꼭 필요할 거야 하고 그동안 빼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강조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 20세기, 21세기를 지금 비타민과 미네랄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조용히 일어난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예요. 자연 음식에 보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큰 영양소 말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작은 게 있었는데 왜 이런 거는 빼다 썼는데 요 아래 보니까 분자 구조가 너무 작은데 너무 다양한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영양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물 영양소 또는 식물 화합물 이게 영어로 하니까 식물이라는 저희가 파이토거든요. 파이토 케미컬. 아 식물 속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인데 얘가 무슨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지 않고 생물학 또는 생화학에서 연구를 하는 바람에 연구소에서만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쓰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1세기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소가 아마 넘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병원이 모자르고 의사가 모자르고 지금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딱 시기가 지금 그렇죠.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 의사 더 만들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알리. 지금 그 사이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요새 의료 쇼핑객이 줄었어요. 의료 쇼핑객. 건강보험 내는데 코딱지만 아파도 가야지.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본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날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이 리구표 회사를 오게 됐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저한테 이렇게 주스로 만든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스로 만드는 놈이 조금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법적으로 주스는 아무리 길어도 유효기간이 1년이야. 그런데 알약으로 만든 거라든가 또는 알약 형태로 또는 파우더로 만들면 유효기간이 일단 2년에서 3년이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영양소의 성분은 둘째치고 누가 유리해? 여러분들은 또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그러겠지.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조업자가 유리하죠. 유통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우리한테 뭐가 유리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만들어 놓을 때부터 영양소가 손실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특히 기름 종류로 만든 게 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메가3가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3는 아주 귀한 몸인 게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리 코팅을 하고 연주를 만들어도 얘가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산화를 막으려고 비타민 E라는 걸 대량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타민 E가 내 건 줄 알아요. 그 비타민 E가. 이 회사는 오메가3 안에 비타민 D도 넣어놨, 비타민 E도 넣어놨구나. 비타민 E가 토코페롤이래요. 항산화제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들어있는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비타민 E가 너무 산화가, 오메가3가 너무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개의 유효기간을 길게 해주려고 놓는 개 항산화제예요. 개 쓸 것도 모자라. 그 우리한테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스로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2주일 또는 아무리 길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135도에서 30초간 살균을 하니까 이제 1년을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도 끝나기 전에 레시피 하나 레시피 하나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이에요. 암이 왜 생기느냐 그거 알면 뭐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느냐를 먼저 밝힌 것은 의학이 아니에요. 유전학이에요. 자, 대머리 유전입니까 아닙니까? 유전. 응? 유전. 유전이죠. 그럼 여기 유전 아닌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꼭 닮으신 게 그럼 뭐 때문이야?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나왔어? 그거야말로 속일 수 없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전인 줄 알았던 대머리가 지금 현재 100명의 대머리 중에 부모의 유전자가 대머리 유전자에서 대머리가 된 사람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잘 아셔야 돼요. 96명은 억울한 삶을 사는 거야. 유전인 줄 알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 96명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래드 피트 부인이었던 여자 배우가 누구예요? 안젤리나 조리. 어? 안젤리나 조리. 오, 역시 안젤리나 조리. 여기 배우 돈도 많아,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아이고 엄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유방암을 일으키는 HER2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본인도 유전을 받은 거야. 그럼 그 HER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85%가 HER2라는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명성을 대우하고 그 많은 돈을 두고 미리 유방을 멀쩡한 유방을 자른 거죠. 15%에다가 자기를 맡길 수 없으니까 85% 암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는 자른 거죠. 참 재미난 게 그러고 몇 년 후 세상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 그 유전자를 미리 잘라내 우리 몸에서. 그럼 그 사람은 잘라냈죠.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녀가 물론 이제 그 전에 났으니까 좀 그 후에 나오는 자녀는 그 HER2라는 유전자가 유전이 안 돼.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든지 잘라내고 수술하고 그러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막아주는 또 유전자가 있고 아까도 했지만 활성화산소를 왜 신은 만들었단 말이야. 밥 먹으면 그냥 영양소나 하게 되지 왜 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젤을 줘. 그 대신 커버할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죠. 우리한테. 유전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이제 영어로 스위치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결정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라든가 영양소 같은 거. 자, 효소나 조효소가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이 이제 그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컬이 지금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얘가 항산화제 역할을 해.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얘가 우리 몸을 염증이나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해. 그리고 그런 암이 될 소지가 있는 애를 찾아주는 수리 재생용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요. 자, 현대의학 중에 유방암에 걸리는 분 중에 제 설명만 잘 들으면 오늘 이 얘기는 그냥 이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유방암의 종류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못돼서 그 호르몬 수용체가 접속이 잘못되면 암이 생기는 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야. 이게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가 유방, 자궁, 뇌 이런 데 많아요. 유방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수용체로 에스트로겐과 수용체에서 암에 걸리는 유방암이 유방암 100명 중에 60%나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방암에 걸리면 수술하고 나서 뭘 하냐면 강제 폐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12살짜리였던 20살짜리였던 50살이 됐던. 그리고 5년 동안 그 강제 폐경을 유도하는 약을 이제 먹게 돼요. 항암의 일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궁 내막암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걸 알아요, 현대의학이. 그렇지만 유방암을 재발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생물학에서 20년 전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그 약을 먹지 않아서 폐경을 안 시켜도 유방암이 재발되는 걸 막아주는 영양소가 음식 안에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25년 동안 써봤어요. 그리고 재발 환자를 한 명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안 가기 잘하셨죠? 그 이름 양배추. 여러분은 양배추가 기껏 해봐야 위벽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예, 오늘은 거기다가 플러스 60%나 되는 ER/PR 타입의 유방암을 예방하고 싶으면 양배추즙을, 내가 양배추로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양배추 한 덩어리 사다 놓고 한 달 먹을 거야. 약이랑 음식이 똑같아서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 똑같다는 게 약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원리가 똑같아서 음식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유방암, ER/PR을 예방하든지 위암을 예방하든지 치료하는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을 누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양배추를 누가 많이 먹느냐고 되겠죠. 양배추 속에 있는 C3G라고 하는 성분이 먹으면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 단백질을 분해하려고 위산하고 결합을 해서 DIM이라는 물질을 맡기는데 얘가 바로 아까 같은 역할을 해요. 폐경 유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게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해서 돌연변이를 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 나도 여성이고 우리 집에 ER/PR 타입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양배추즙을 하루에 200ml 정도 아침 저녁으로 빈속에 위도 좋아지고 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스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찾아냈어. 이름만 붙인 것도 지금 21만 가지 이름이 있어. 그 파이토케미컬이. 그 파이토케미컬을 너무나 복잡하니까 무지개색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슈퍼프루츠를 골라냈는데 이 슈퍼프루츠가 제일 핵심이, 제가 오늘 지금 거의 30분 이상 떠들어댄 게 21세기의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동하는 제일 중요한 게 지구상에 있는 자연식품 중에 항산화제를 단위 용량당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고, 또 하나가 어댑터젠이야. 내가 강장제라고 써갖고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어댑터젠. 현대인들은 지금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아까처럼 농사 짓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은 불편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나빠지는 데가 갑상선과 부신이라고 해요. 갑상선은 들어봤는데 부신은 어떤 사람은
전립선을 갑상선이라고 그러고 갑상선을 전립선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전립선도 호르몬이에요. 이 인지 부조화 시대에 사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뭐를 한번 탁 인지를 하면 그 걔가 두 군데다 지시를 내리는 거야. 지금 네 몸이 또는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갑상선 부신. 얘는 주로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이 힘들어지고 부신이 힘들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야. 정력도 또한. 그러다 보니까 부신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제일 비싸고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장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주로 산삼, 인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댑터젠인데 그 어댑터젠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흔히 비타민 B 속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그런 강장에 피곤해 죽게 내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돼도 이제 자식한테 신자하려고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 안 그래요. 갑상선 강장이 보호가 되기 시작하면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거든. 많은 사람이 아유 오전에 일어나 방전이 됐다 자기가 그런 말 많이 쓰죠. 방전이 됐다. 그럼 옆에서 충전시켜야지. 방전이 된 사람은 충전시키면 안 돼. 충전해서 똑같이 방전이 되니까 비워야 돼요. 몸을. 해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배경이 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이 회사 말고 장담한 건데 제가 25년 정확하게 본 게 없죠. 누구든지 데려와요. 제가 암에 그러면서 뭐 A라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뭐 아메이라는 회사의 뉴트라이트 공장도 방문해서 강의도 해줬고 뭐 무슨 하여튼 세계적인 회사에 가서 제가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은 액상으로 된 제품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라고. 이 회사에는 이렇게 액상으로 되는 제품이 7가지는 있어요. 물론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런 주스로 된 제품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식물화학이라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차장님이 얘기하셨던 겁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제는 21세기에 지금 항암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연구된 밑바탕이 된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야생에서 만든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사이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각 대륙의 대표적인 강장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항산화제 있면서. 그래서 아사이표는 남미 아마존강 하류에서 나오는 엄청난 주로 의학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것 중에는 얘는 심지어는 혈액암, 백혈병이라든가 혈액암에 아주 뛰어나고 특히 아까 얘기한 크로이시병 염증성 장질환에 가장 뛰어난 약보다 100번 나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또 나오는데 논이가 있어요. 논이는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서 혼돈이 되는데 논이는 반드시 발효가 돼야 되고 발효가 되려면 그 안에 발효를 시켜놨던 효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이는 과일을 그대로 먹는 거라든가 또는 알약으로 만들거나 캡슐로만 동남아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보다 액상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간장 냄새가 나는 그런 오리지널을 먹어야 치료가 돼요. 심지어는 화상을 입었을 때 그 발효가 된 논이를 바르면 웬만한 화상은 병원에 안 가도 화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거든요. 사고 화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논이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고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 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지라는 제품이 있어요. 논이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유방암 중에 ERPR 암이 60%인 것처럼 전체 암 중에 소화기하고 피부, 상피세포암이라는 암이 또 60%예요. 그러니까 상피세포 암만 안 걸려도 소화기의 암만 안 걸려도 내가 암의 60%를 예방하는 건데 상피세포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가장 뛰어난 성분이 논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말라야, 네팔이라든가 티벳 같은 4,000m 고지에서 나오는 베리 종류인데 얘는 해피 바이러스라고 하는 행복함을 주는 호르몬을 저기도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항암제 중에 특히 이게 이제 이거는 다당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폴리사카라이드인데 LBP 1, 2, 3, 5 중에 5라고 하는 람노즈 그룹 이 성분이 암세포가 커지는 거를 막아주거나 또는 암세포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혈관을 만들어요. 그걸 신생혈관이라고 해요.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맥에다가 딱 꽂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를 동맥을 통해서 갈 때 얘가 그냥 암세포가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가 좋아서 탄수화물도 먹지 말래, 포도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몸이 죽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으로 넣어가지고 거꾸로 찾아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얘를 그럼 어떻게 찾냐고 분열하는 속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우리 몸의 암하고 분열 속도가 똑같은 게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에 항암 치료는 많이 빠져요. 근데 그런 건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중에 항암 치료 끝나면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신생혈관을 만드는 걸 지연시켜요.